네, 안녕하세요. 월세부자입니다. 오늘 경매 기술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경매 진행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매는 이제 기본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과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 사이에서 이제 빌린 사람이 그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을 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이제 채무자의 담보를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요. 법원은 이제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어, 이 채권자의 경매 신청 권한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권리가 있는지를 검토를 한 다음에 적법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경매를 개시를 하게 됩니다. 이 경매 개시 결정은 이제 해당 그 이해 당사자들한테 다 이제 통지가 되게 돼 있고요. 이 경매 개시 통지서를 수신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해당 물건의 소유자가 이제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채권자에게도 당연히 통보가 되겠죠. 신청한 사람이니까. 그다음에 그 점유자가 그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이다. 그러면 그 임차인에게도 통보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 채권자가 뭐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세금도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그 해당 뭐 세무서에도 연락이 갈 거고요. 기타 뭐 질권, 압류, 가압류, 후순위 채권자들 어, 들에게도 이제 통지가 됩니다. 예. 이 그 경매 개시 결정이 되고 통지서를 보냈을 때 이 관계자들이 배당 요구를 할지 안 할지를 반드시 법원에 이제 통보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고 해서 그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날짜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배당을 요구하지 않고 본인이 이제 알아서 뭐 낙찰자에게 어, 낙찰자 협상을 하겠다든지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금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배당 요구 종기일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그럴 일은 사실 거의 없고, 왜냐하면 배당을 받기 위해서 이제 경매를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경매 신청 채권자가 이 배당 신청을 안 하는 경우는 뭐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거의 없고, 기타 이제 임차인이라든지 아니면 후순위 채권자들이 이 배당을 요구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당연히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지만 이제 채권자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 그러니까 이 채무자의 상황이 굉장히 나빠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돈을 꾸고 그 채권이 또 뭐 유동화 자산 회사로 넘어가서 뭐 질권 설정이 돼 있고 뭐 이렇게 막 관계가 복잡할 때에는 이 배당 요구 종기일에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기상에 어, 등기가 되지 않는 그 등본상에 등기되지 않는 사항이다 보니까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선순위든 후순위든 배당 요구를 했는지를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체크를 하셔야 될 사항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문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 경매 물건을 입찰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위치도 괜찮고 입지도 분석을 해보니까 뭐 공실 우려도 없고 수요도 탄탄한 것 같고 가격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상황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입찰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그 문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둘 다 일단 법원에서 작성을 해서 게시를 하는 문서고요. 첫 번째는 그 해당 물건에 대한 현황 조사서. 법원에서 그 담당 경매계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을 해서 작성을 하는 조서입니다. 현황 조사서. 두 번째는 매각 물건 명세서인데 여기에는 이제 임차인 점유자 현황이라든지 기타 인수 이후에 소멸되지 않는 권리라든지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뭐 단순히 말만 들어서는 잠깐 뭐 이해가 안 되니까 어, 제가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까요? 경매정보지에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음, 아무거나 하나 찍을게요. 시간 너무 끌면 안 되니까. 오피스텔로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5 타경 2814 물건. 자, 로그인을 안 했네요, 제가. 아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음, 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는데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 조사서. 이 두 가지는 이제 가장 먼저 반드시 보셔야 되는 문서인데 현황 조사서가 가장 먼저 공시가 되는 문서예요. 이 현황 조사서를 보시면 해당 경매계가 어디인지 나와 있고 임대차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뭐 점유를 누가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된다고 했던 게 매각 물건 명세서. 이거는 이제 전국의 모든 법원이 이 정형화되어 있는 동일한 틀의 양식을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 똑같아요. 사건 번호, 물건 번호, 예, 작성일, 말소기준 권리, 배당 요구, 종기일 이렇게 돼 있고 가장 먼저 점유자가 누군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점유자가 누구이고 그다음에 기간은 어떻게 되고 전입기간은 어떻게 되고 보증금은 얼마고 전입신고를 언제 했고 확정일자는 언제 받았고 배당은 요구를 했는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이 비고란인데 이 비고란이 빈칸이어야 돼요. 비고란이 없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써 있지 않아야 깨끗한 물건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비고란에 확정일자 임차인,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는 했지만 만약에 낙찰 대금에서 이 임차인에게 전액 배당이 되지 않으면 낙찰자가 나머지 금액을 나머지 보증금을 인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서는 가장 먼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입찰 후인데요. 여러분이 입찰기일에 법원에 들러서 입찰을 하고 나서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폐찰했을 때, 그다음에 낙찰 받았을 때. 낙찰을 받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낙찰 받으면 이제 낙찰 허가 결정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낙찰 대금을 납부하면 그걸로 이제 끝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크게 설명드릴 게 없고 다만 이제 폐찰이 됐다거나 할 때에는 이제 저기네요. 제가 이제 써드린 건 유찰인데 해당 물건이 이제 유찰됐다. 그러면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뒤에 다시 진행을 합니다. 가격을 낮춰서. 이제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20%를 그 유찰됐을 때 입찰가를 낮추는 데도 있고, 보통 30%를 낮추는 법원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래서 유찰됐을 때에는 다시 이제 저기 입찰을 시도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입찰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유찰이 되는 겁니다. 이제 입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는 그 입찰가가 시세보다 높기 때문에 입찰을 안 한다는 뜻이겠죠. 또는 시세보다 낮더라도 아까처럼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거나 그 인수를 해야 되는 권리가 있다면 이제 유찰이 될 것이고, 오늘 한번 간단하게 경매랑 여러분들이 경매는 어느 정도 익숙할 텐데 이 공매라는 게 또 있거든요. 공매는 이제 들어는 봤는데 뭔지 좀 개념이 좀 없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 드리려고 하고, 경매는 일단 그 주관하는 기관 자체가 법원입니다. 법원. 법원이고 그 근거가 민사집행법에 의거해서 이 모든 경매 절차와 어,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돼요. 근데 공매는 그 이 주관하는 기관이 캠코입니다. 온비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그 공매를 진행하는 법률적 근거는 이 국세징수법에 의거해서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매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그런 채권 채무 관계로 이제 발생이 되는 절차인데, 이 공매는 이 국세, 지방세 징수자와 이 납세 의무자 사이에 어떤 미납된 세금 체납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제 물건들을 처리를 하는 절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매를 왜 아셔야 되냐면 공매를 하지 않더라도, 물론 경매와 공매를 같이 하시면 제일 좋고, 하지 않더라도 공매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간혹 가다가 경매랑 공매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어.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 같은 물건인데, 같은 주소지에 똑같은 물건인데, 이 사람이 그 채권자한테 채무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국가 지방 세무청에 이 체납을 한 사실도 있어서 양쪽에서 다 경매와 공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이 될 때에는 상호 불간섭의 원칙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든 간에 상관없이 먼저 낙찰받는 것이 임자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우선권 원칙이라고 해서 어, 낙찰 다시 설명드릴게요. 정확하게 낙찰 순서와 상관없이 경매로 낙찰받든 공매로 낙찰받든 잔금을 먼저 납부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공매랑 같이 절차가 진행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내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어떤 물건을. 근데 대금 지급일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공매로 낙찰받은 나보다 늦게 낙찰받은 사람이,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대금 지급일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먼저 납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경매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절차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하다 보면 어차피 다들 이제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거고, 뭐 이걸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경매는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돈을 빌린 사람이 못 갚으니까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해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지난번에 마인드 세팅 시간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잊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거니까 강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경매 투자도 마찬가지로 내 에너지를 한 곳에만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건 하나를 보더라도 모든 문서를 다 뒤적거리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절차 설명드리면서 가장 먼저 봐야 될 서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현황조사서랑 매각물건 명세서 이거를 보고 하자 여부를 빨리빨리 체크를 하셔가지고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 물건 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버리면 예를 들어 1시간 분석하는 데 썼다. 근데 마지막에 하자를 발견했다. 이러면은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이 물건이 입지도 좋고 굉장히 이제 가치도 있어 보여가지고 입찰을 하려고 막 꼼꼼하게 들여다봤는데 가장 중요한 문서를 마지막에 확인했다가 거기에서 이제 알고 봤더니 하자가 있네 해버리면 앞에 그 50분의 시간이 다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핵심에만 집중을 해서 이제 물건들을 추려내셔야 됩니다. 경매 비용은 제가 아까 경매 절차 설명 안 드렸는데 보통 법원에서 1, 2%를 수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운데 빼갑니다. 경매 집행 비용으로. 어, 지난번 시간 때 이제 의지와 노력과 꾸준함과 지속성이 있어야만이 이제 경매에서 낙찰받아 성공할 수 있다 설명드렸고 음. 자 오늘 수업은 어떠셨습니까? 잘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제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어, 스터디 계속 진행하면서 제가 오늘 좀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